안녕하세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전달해주는 셔터 찬스의 톡톡TV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단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가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미 다 조사까지 했는데 그게 왜 또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하느냐 하면은 일단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의 의학적 관점을 반영해서 등급 판정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이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노인성 질병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질환이 발생됐을 때 그 질환의 회복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급성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급성기 질환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도 의사소견서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매 진단의 확인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판정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들만 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작성할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런 서비스의 량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소견서는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발급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 불편하신데 꼭 모시고 가야 하나요?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또는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또는 보건소 등에 소속된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치과의사나 간호사는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보건기관 중에서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발급이 가능한데 보건진료소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때는 평소에 다니던 병의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후에 방문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의사소견서 서식에 보면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매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방문 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데요.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방문 전 꼭 확인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을 모시고 가야 의사가 신청자의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 등을 확인해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최초 신청자나 갱신 신청자는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위해서 집을 방문했을 때 인정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면서 언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단 직원이 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등급 변경 신청이나 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 비용 전액 본인 부담 통보서라는 문서를 드리게 되는데요. 등급 변경 신청자나 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하고 발급 비용 전액 본인 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소견서 발급을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내시고 나옵니다. 이때 반드시 병원 측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 제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동불편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불편자가 되겠는데요. 인정조사 결과 1등급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하고요. 인정조사 결과 2등급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방 밖으로 나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자립도가 완전 도움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방 밖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등의 기능 자립도가 10점 이상인 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체위 변경하기도 힘들고 일어나 앉기도 어렵고 옮겨 앉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동불편자라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서지역이나 섬지역 등과 같은 이런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선벽지 고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만 해당이 되겠고요.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차 방문을 하였을 당시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교부를 해드리고 왔는데 이 서류를 분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공단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다시 발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어떻게 제출하죠?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러 가면은 병원에 따라서 서면으로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본을 공단에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급해서 팩스로 전송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원본을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급판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심의 대상에 올라가는 자료를 갖다가 등급판정위원들에게 3, 4일 전에 사전에 이제 심의자료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각하 처리가 돼서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등에서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의사가 인터넷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공단에 전송을 하게 되면 공단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본 제출로 가름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에는 반드시 발급 의사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허번호나 성명이나 서명이나 의료기관 직인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발급을 받으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받아오셔야 됩니다.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제출 대상자들은 의사소견서와 함께 이 서류를 같이 발급받으셔서 공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나요? 병원 예약 일정상 직원이 안내한 날짜까지 제출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제출 기한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공단 직원이 안내한 날짜까지 의사소견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독촉 안내문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제출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연장심의 후에 제출 일정을 연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등급 판정 일자도 미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이 안내한 날짜까지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공단 직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언제까지 제출할 테니까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만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장기형 인정 신청 시에 공단 서식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형 인정 신청 시에 진단서만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공단 직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필수 서류 미제출로 해서 각하 처리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될까요? 발급 비용은
신청자의 자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본인이나 공단 또는 지자체 등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 신청과 갱신 신청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20%, 공단 부담 80%입니다. 그러니까 소견서 발급할 때 본인이 20%만 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1호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즉 기초수급자가 되겠죠. 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급을 하실 때 본인은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10%를 내시고요. 나머지 9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경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즉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소견서를 발급하실 때 비용을 본인이 10%만 내시면 되고요. 나머지 9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등급 변경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미 한번 의사소견서 제출해야지 등급 판정을 했는데 등급이 안 나온 경우거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재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을 하신 다음에 등급이 결정이 되면은 공단 부담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변경 신청자의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되거나 또는 하향됐을 때는 공단 부담금을 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자가 등급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4등급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안 나온 분들이나 또는 각하 판정이 난 분들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장기형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발급하러 갔는데 의사가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공단의 발급 의뢰서에 의해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단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제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에 이 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에 대한 소견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소견서를 발급하는데 추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더 내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과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단 만 60세 미만자가 노인성 질병 진단을 위해서 공단 서식에 의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면 이 의사 소견서 비용의 일부를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사 소견서 발급을 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제 3호 서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발급 의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발급 번호를 공단 직원이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완 서류 제출 필요해가지고 여기에 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라고 체크되는 경우는 치매 관련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완 서류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치매 진단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한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 대상자 성함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얼마 부담을 되느냐. 그래서 일반 경우에는 20%, 그다음에 저소득 생계곤란자 10%, 의료급여 대상자 10%, 기초수급자 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는 날짜와 공단 지기를 찍어서 이렇게 발급을 해드리게 되고요. 만약에 등급 변경 신청자나 재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 전액 부담 통보서도 같이 발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의사 소견서의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 2호 서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발급 구분에 보면은 65세 이상자, 65세 미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자가 노인성 질환을 환정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5세 미만자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질병 코드표하고 질병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체크가 어느 곳에다 한 군데라도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자의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체크를 의사가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발급 일자하고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의 성명과 서명, 의사 한의사의 면허번호, 그 다음에 의료기관 명칭과 직인, 이것을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급 일자, 의사 한의사의 성명과 서명, 의사 한의사의 면허번호, 의료기관 명칭과 직인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 필수 서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발급을 받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병원 측에 요구를 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형 인정신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형 인정신청의 종류는 인정신청, 재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 등이 있다고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